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요 전체 화면의 이름을 뭐라 그러죠? 이 전체 화면의 이름을. 오케이. 들으셨어요, 방금? 바탕화면이라고. 제가 왜 물어본지 모르시죠? 여러분 컴퓨터 실력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 중입니다, 지금. 왜냐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능력이 어느치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그냥 제 마음대로가 나갑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그리고 둘째 시간부터는, 그나마 둘째 시간부터는 여러분들 현재 분위기에 맞춰서 가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수업 진행이 조금 늦은 반도 있고요. 조금, 그래도 뭐 많이 느리는 건 아니지만 조금 빠른 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평균치를 가지고 또 진행하다 보니까 그게 또 불상사가 또 생기는 경우도 있어. 평균치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와서 그냥 저희 이야기하세요. 뭐, 어쨌든 뭐 빠르다, 뭐 수업 내용이 빠르다, 느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그게 있으시면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거기 100% 맞춰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조금 템포를 늦춰서 진행을 할 테니까. 그리고 잘 되시는 분들은 제 수업이 조금 속도감이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왜냐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데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제 욕심이 되게 크거든요. 다 끝날 때까지 수업 마칠 때까지 다 합격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합격은 제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수업을 끝까지 다 들을 수 있도록 진행을 같이 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잘 되시면 옆에 잘 안 되시는 분하고 서로 내일부터 인사도 좀 하시고 좀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뭐 세상에 사람 얼굴 익히는 거, 사람 사귀는 거 별거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연을 넓혀가는 거죠. 혹시 아세요? 내일 돼서 만났는데 뭐 우리 집 앞뒤로 살고 계신지 예?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사람들 얼굴 붉히시면 안 됩니다, 원래. 자, 그다음 여기 바탕화면, 그다음 그 위쪽에 있는 자 아래쪽에 있는 검은색 띠 이거 저 위로 올렸습니다. 이거 뭐라 그러죠? 작업 표시줄. 필기 시험에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윈도우라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공부를 한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윈도우 책 사서 이렇게 읽어보신 적 없을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마다 아마 했겠죠. 근데 문제는 그게 시험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시작. 작업 표시줄 맨 앞에 있는 시작. 그리고 앱이라 그러죠. 응용 프로그램 앱. 앱이라는 용어 익숙하죠? 스마트폰에 쓰는 용어.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그리고 이 목록 중에 E를 찾습니다. 그리고 엑셀 2016. 자, 엑셀 파일을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엑셀 파일을 부르는 명칭. 통합문서라고 합니다. 통합문서. 자, 그 다음 흰색 바탕에 회색 선들이 이렇게 꺼져 있을 겁니다. 흰색 바탕에 요 선을 이름을 우리는 눈금선이라고 합니다. 눈금선. 눈금선. 아, 죄송합니다. 이거 이전에 화면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아,
자, 화면 상단에 있는 여기 통합 문서 1화 적혀져 있는 이 부분 제목 표시줄이라고 그러고 제목 표시줄 파일 이름이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이 파일 이름은 임시 이름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사용자가 직접 이름을 준 상태가 아닙니다. 그다음 왼쪽 편에 보시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인데 요건 나중에 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도구 모음이라는 표현만 좀 설명을 드리면 명령들의 모음,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아이콘 우리가 이런 그림과 같이 생긴 이런 명령 단추를 아이콘이라고 이런 그림을 아이콘이라고 그러거든요. 의미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림. 요런 명령 단추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이걸 도구 모음이라고 그러고요. 이런 도구 그냥 명령 단추가 모여져 있다는 거죠, 여기. 그러면 명령 단추, 명령의 존재 이유는 실행하려고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이 부분을 빠른 실행 도구모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그 밑으로 오시면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데이터 검토, 보기 해서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 가져다 대시면 이렇게 사각형 형태가 보일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수업하는 방식에 있어서 제가 키보드 마우스로 이야기한다 그러는데 지금 팔짱 끼고 쳐다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게 실습이라고요. 그게. 보고 있는다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는. 자, 마우스 포인트를 이렇게 가져다 댈 때 사각형 형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걸 우리는 탭이라고 합니다. 탭. 특정 탭 이름을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이렇게 회색 영역이 이렇게 밝게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요 구조를 뭐라 그러냐면 리본 메뉴라고 그럽니다. 리본 메뉴. 리본 메뉴 안에 보시면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죠. 요걸 구분선이라고 그러고요. 이 구분선에 의해서 나타나 있는 영역들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걸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 그룹 안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실행을 시켜야 되는 명령 단추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고요. 명령 단추에는 역삼각 형태의 모양이 달려져 있는 명령 단추도 있고 이런 게 없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 역삼각 형태의 꼴이 없는 건 아마 바로 클릭을 하면 바로 명령 반응이 올 거고요. 목록 단추, 여기 역삼각형에서 생긴 건 목록 단추라고 제가 표현할 거고 클릭을 하시면 말 그대로 목록이 이렇게 펼쳐지고 여기서 아마 클릭을 해서 선택해서 쓰실 겁니다. 특정 값이나 명령을. 뭐 그건 잘 아는 내용들이죠. 자, 그다음 그 화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여기 준비라고 여기 적혀져 있고 그게 어디까지 하면 한 4분의 3이나 5분의 4 정도 되는 영역 요만큼의 영역을 상태 표시적으로 그러고요. 이 녀석들이 무엇을 하는 기능을 하는지는 크게 지금 설명을 드리진 않을 겁니다. 그냥 이 용어만 약간 전달해 드릴게요. 수업에서 쓰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그다음 시험에 이런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다음 그 오른쪽에 보시면 상태 표시 오른쪽에 보시면 회색 깔의 단추가 하나 보일 겁니다. 기본이라고 이렇게. 그다음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아마 우리가 요 보기 모드를 크게 바꿀 일은 없겠지만 한번 한두 번 정도는 뭐 전달을 해드릴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저희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을 기본 보기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명령 단추가 이렇게 배경이 회색깔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요건 어떤 의미냐면 이 명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 명령을 실행했습니다. 뭐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정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마이너스 단추, 축소 단추라고 합니다. 클릭하면 화면 배율, 기본 보기 화면 배율이 이렇게 줄어들거나 자 플러스 확대 축소했을 때 반응이 없을 때까지 클릭해 보시고 확대했을 때 반응이 없을 때까지 클릭해 보시고 그게 귀찮으시면 꾹 누르고 계셔도 됩니다. 자, 줄일 때 얼마? 10%. 늘릴 때, 확대할 때 400%까지 확대되는 거 나와요? 확인하셨어요? 필기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제 수업에 그냥 실기만 할 건, 이야기하진 않을 겁니다. 필기 이야기도 간혹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출제 기준이라는 걸 제가 거기 종목 소개에 가시면 오늘 숙제입니다.
여기 찾아보시면 여기 출제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쉬는 시간이나 뭐 내일 오실 때까지 시험에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그래서 우리는 실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필기 시험의 일부분이 실기 시험이거든요. 그러면 실기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면 필기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시험도 열흘 상관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시험을 동시에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시에. 뭐 여기 뭐 엑셀을 좀 다루고 오신 분도 있고 뭐 처음이신 분도 있고 뭐 그럴 겁니다. 처음이신 분들은 남들보다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되고요. 잘 되시는 분들은 뭐 시험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만 잘 뽑아서 들으시면 되겠죠. 물론 뭐 그리고 엑셀 때문에 왔다라고 생각하셔도 이게 시험이라는 그 단어만 딱 떼버리면 이게 엑셀의 기본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엑셀의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이시는 그래서 요거 보기 뭐 요거 세 가지 클릭은 하지 않을 겁니다. 요 세 가지 단추는 보기 전환 도구 모음. 여기는 화면 확대 축소 도구 모음. 그다음에 검정색 사각형 보이시죠? 사각형 보이시죠? 요거 막대, 사각 막대. 마우스 포인터 올리시고 클릭 드래그 방식도 있고요. 슬라이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를 화면 확대 축소 도구 모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뭐 그 상단에 여기 보이신 요거 요 부분 수평 수직 이동 막대 이동 단추. 자, 이게 막대 클릭 드래그 뭐 사용법은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수직 이동 막대, 수평 이동 막대 클릭 드래그. 그다음에 그 상하 좌우에 있는 단추 이동 단추 클릭 클릭 클릭. 느낌은 아시죠? 막대는 크게 움직이고 단추는 아주 조금 디테일하게 움직인다. 뭐 그렇게. 자, 흰색 바탕에 아까 회색 선들이 있다. 이걸 눈금선이라고 그랬죠. 눈금선. 어,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자, 흰색 바탕에 선이 꺼져 있는 거 이거 눈금선이었고, 이 눈금선에 의해서 나타나 있는 흰색 사각형을 셀이라 그럽니다. 셀. 셀. 그리고 셀을 선택할 수 있는 포인트는 흰색 십자가 모양의 포인트일 때 클릭 동작을 써서 이렇게 셀을 선택한다. 그 다음 방향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때 물론 이동이라는 게 곧 선택을 의미하는 거고 그때 초록색 테두리가 따라다니는 거 보이세요? 이 초록색 테두리를 셀 포인트라고 그럽니다. 셀 포인트. 셀 포인트. 그 다음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셀을 선택하실 때 마우스 드래그 뭐 물론 위에서부터 밑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뭐 어떻게 하시든 이렇게. 요걸 우리가 셀 범위라고 원래 보통 쓰는데 크마 시험에서는 보통 영역이라는 표현을 쓰겠네. 영역. 그다음 우리가 이거 셀을 선택할 때 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자, 방금처럼 이렇게 인접해 있는 이 범위를 선택하실 때는 특정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 Shift 키를 누르시고 그다음 클릭. 해제하는 건 아무 곳이나 클릭. 이메일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 Shift 키 누르시고 이메일 셀을 클릭. 이렇게. 그러면 여기 방금 마우스 드래그 인접한 셀 범위 선택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요만큼 선택하고 싶다. 부분 요렇게 그때는 일단 셀이나 셀 범위를 하나 선택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왼쪽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클릭이나 클릭 드래그 이렇게 하시면 부분 선택합니다. 컨트롤 키 이용한다.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면 셀이나 셀 범위를 하나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 컨트롤 키를 누른다.
클릭이나 클릭 드래그, 클릭이나 클릭 드래그. 자, 요 세일 범위보다 조금 큰 개념이, 자, 한 칸을 다 선택하겠다, 한 줄을 다 선택하겠다라는 의미. 그래서 알파벳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이 회색 영역을 열머리거리라고 그러고요. 여기에 마우스 포인트를 가져다 대시면 포인트가 검정색 화살표 모양의 포인트가 이렇게 생겨날 겁니다. 요걸 우리는 선택기라고 합니다. 이 포인트 이름을 선택기.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 한 줄을 다 선택할 겁니다. 이걸 엑셀에서 죄송합니다. 한 칸을 다 선택할 겁니다. 이걸 엑셀에서 열이라고 표현합니다. 열. 그 다음 회색 영역 왼쪽 편에 숫자 1부터 일씩 증가하는 이런 번호 형태가 나와 있고요. 이런 번호 형태를 우리는 일련 번호라고 합니다. 1부터 일씩 증가하는 번호 형태를. 이런 일련 번호가 나열되어 있는 이 회색 영역을 행머리글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에 마우스 포인터 가져다 대시면 선택기라는 포인트가 보일 겁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 한 줄을 다 선택했다. 이걸 엑셀에서 행이라고 그럽니다. 행. 자, 그 다음 흰색 바탕에 있는 모든 셀을 다 선택하고 싶다. 자, 마우스 드래그. 아까 배율을 줄일 때 10%까지 줄일 수 있다 그랬나요? 더 있네요. 화면에 보이는 셀이. 그럼 마우스 드래그. 아니요. 이 방법은 선택 못합니다. 못하기보다는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잘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행과 열을 마찬가지로 한 줄이나 한 칸, 즉 행과 열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방법을 이용했던 것처럼, 왜? 화면상에 있는 내용을 다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흰색 바탕에 있는 모든 셀을 다 선택하는 방법도 뭔가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머리글과 행머리글이 만나는 요 부분 모두 선택 단추라고 그럽니다. 모두 선택 단추. 클릭하면 흰색 바탕에 있는 모든 셀을 다 선택했다라고 약속이 되어져 있고요. 이 영역을 뭐라 부른다고요? 시트라고 부릅니다. 시트. 이 영역을. 그리고 이 영역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달아놨거든요. 요걸 시트 1, 시트 이름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요 앞에 뭐 지금 잘 안 보이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름이 보이시는 요 시트 이름이 보이시는 여기 구조, 영문 시트 1, 이 구조를 시트 탭이라 그러고 아까 삐직삐직 튀어나와 있죠. 여기도 튀어나와 있고 탭. 그리고 앞에 여기 단추가 시트 이동 단추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워크 시트 이동 단추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 쓰시다가 보면 이렇게 회색깔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진한 색깔이 아니라 요건 사용할 수 없습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지금 사용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다른 파일을 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워크시트라는 표현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이런 시트들이 모여서 하나의 엑셀 파일을 완성하겠죠. 엑셀 파일. 자, 엑셀 파일을 기호로 표시하라 그러면 XLXX하고 기본 엑셀 파일 XLXX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 엑셀 파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건 공식 명칭이 아닙니다. 공식 명칭은 통합문서라고 합니다. 통합문서. 자, 그러면 엑셀 파일은 문서라는 표현을 쓰니까 문서에는 우리가 꼭 지금처럼 이렇게 텍스트, 글자라든지 숫자라든지 이런 형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림이나 도형이나 차트 같은 것들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녀석들은 이제 우리가 셀이라고 하는 구조 안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물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 문서 작업할 때 그림 삽입도 해보시고 도형 삽입도 해보시잖아요. 차트의 형태가 뭔지는 잘 아실 거니까 그냥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수업 중에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그림 개체, 도형 개체, 차트 개체라고 표현을 쓸 겁니다. 물론 제 마음대로 만들어 쓰는 건 아니고요. 시험에 그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저도. 자, 그러면 엑셀을 조금이라도 배우고 오신 분들 계시죠, 여기? 혹시 엑셀 파일을 의 내용을 확인을 하려면 무슨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네? 엑셀 파일에 이 파일의 내용을 보려면 무슨 프로그램이 필요하냐고요?
엑셀. 아, 제 질문 굉장히 많이 하는데 뭐 수업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뭐 질문에 대답을 하든 안 하든 대표적으로 한 분만 하시면 됩니다. 최소 한 분만. 다 했으면 좋겠는데 한 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왜 그러냐고요. 저도 수업 리듬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박자를 맞춰줘야 저도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아무도 대답 안 하면 모르는 걸로 알 건데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자, 그래서 그리고 어려운 질문 안 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엑셀 파일의 내용을 보려면 엑셀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뭐 아래 한글 파일의 내용을 보려면 아래 한글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처럼. 자, 그러면 엑셀을 조금 전에 배우신 분들 혹시 누가 지금 이런 질문 안 해요? 엑셀 프로그램이 무엇 하는 프로그램이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될까요, 우리? 혹시 한글 프로그램을, 아래 한글 같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문서 편집 프로그램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 문서 편집 프로그램에 아래 한글만 있는 게 아니고 요즘 많이 쓰고 있는 MS 워드라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런 걸 모아서 분류하기를 문서 편집 프로그램, 문서 편집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엑셀은 무슨 프로그램? 계산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됩니다. 계산 프로그램. 그러면 여러분들 문서 편집기를 번역하면 혹시 뭔 줄 아세요? 편집 프로그램 번역하면. 그건 한글이잖아요. 영문으로 번역하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워드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워드 프로세스. 그러면 계산 프로그램을 영어 단어 옮기면 스프레드시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프레드시트. 혹시 오늘 저를 만난 지 한 시간이 좀 넘는데 공식 인사를 드린 지가 혹시 스프레드시트라는 용어를 오늘 처음 저한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스프레드시트라는 용어를 오늘 저한테서 지금 처음 들었어요? 아니죠. 그래. 그게 수업의 집중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왕 공부할 거 집중 있게 하세요. 제가 왜 여러분 정확하게 시험 과목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어떻게 시험 과목을 몰라요?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만큼 관심이 없다라는 증거인데. 자격증은 관심 없으면 따는데 시간 너무 오래 걸립니다. 내가 하겠다는 열정이 그 순간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뭐 오랜 기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짧게 해서 끝내면 됩니다. 그때서 그게 뭐 엑셀 실력이 좋냐 나쁘냐를 따졌을 때 솔직히 엑셀 실력 그냥 컴퓨터 좀 쓸 줄 알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회사 가면 어차피 다시 배워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게 자격증입니다. 지금 현재는 원래. 여러분 근본적인 자격증 취지를 잘 모르셨는데 원래 자격증은 자격증을 따고 그 면접 그 이력서에 적는 게 아니고요. 회사 취업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자격증입니다. 원래 자격증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원래 취업하려고. 취업한 이후에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려고 만든 게 자격증이에요, 원래. 그게 원래 자격증의 취지거든요. 지금 완전히 뒤바뀌었죠. 뒤바뀐 겁니다. 실제 자격증은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런 학원이 살아남고 있는 거죠. 뭐 그렇다는 거고. 자, 어찌됐든 스프레드시트 제가 분명히 저는 몇 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시험 과목에 스프레드시트. 시험 과목이 뭔지도 좀 알고요. 그리고 우리 교재에도 그렇게 안 적혀. 우리 교재 1군에도 그렇게 적혀져 있지 않나요? 안 적혀져 있나요? 넘어갑시다. 안 적혀져 있어. 자, 그다음. 자, 프로그램은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는 건 이런 명령들의 조합입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런 명령들이 배열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고요. 형태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명령 실행하는 방법은 이 리본 메뉴에 있는 이런 명령 단추를 클릭해서 명령 실행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요렇게 이제 익숙해지면 이제 어떻게 하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죠. 요걸 우리는 단축면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공식 명칭이 아니고 시험에서 쓰는 공식 명칭은 바로가기 메뉴라는 공식 명칭을 씁니다. 이걸 클릭해서 쓰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참고로 요 위에 있는 미니 도구모음은 나중에 때가 되면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지금 기능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용어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다음 그 밑으로 오시면 바로가기 키라고 일명 이것도 이제 귀찮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는 것도.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단축키라고 해서 뭐 컨트롤 C, 컨트롤 V 너무나 잘 알죠. 저장은 파일 탭에 저장 한번 눌러보시고 찾아보기. 그래서 뭐 특정 이름으로 이렇게 저장하겠다. 저장 위치는 문서.
엑셀 파일 형식 통합문서, 뭐 문서 폴더 아래에 저장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통합문서 1이라고 적혀져 있던 파일 이름이 임시 이름이었던 녀석이 화면 구성이라는 파일 이름으로 바뀌어져 있네요. 그때 사용하는 단축키 컨트롤 S입니다. 저장 단축키 컨트롤 S. 그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컨트롤 C, 컨트롤 V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특히 말 안 할 거고요. 그다음에 명령 취소는 나중에 때가 되면 하죠. 그래서 자격증 시험 보시는데 이런 단축키를 알아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몰라도 됩니다. 이거 몰라도 실기 시험 보시는데 이거 단축키 몰라도 시험 보시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합격 불합격에 영향 주지 않습니다. 다만 알고 계시면 뭐 몇 초도 아니고요. 한 1, 2초 정도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죠. 다만 많이 알면 다다익선이고요. 필기 시험 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는 것. 혹시 수업 중에 듣거나 하시면 이야기하세요.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동작들이 지금 듣다는 동작들 하셔가지고 이게 맞추기 힘들다는 게 이게 추위를 타시는 분도 있겠는데 제가 조금 켜놨다 또 끌 겁니다. 네, 조금만 참아주세요. 더운 것보다는 조금 차가운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그래서 단축키는 굳이 실기에서는 외우실 필요가 없지만 알고 계시면 도움도 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실기에서 그냥 귀찮잖아요. 그래서 좀 외우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좀 외우라 그러는데 그게 한 10가지는 안 될 거고요.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수업 중에 이렇게 표기해 놓는 것들은 외우세요라고 하는 키들이거든요. 근데 이미 다 아는 키 아닌가요? 맞죠? 자, 그러면 파일을 저장했으니까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여는 방법도 알아야 되겠네요. 그죠?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오전, 커마 리업 다 보이시죠? 더블 클릭이나 선택 열기. 그 다음 이론. 일단 우리 수업에 쓸 파일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론 폴더에 있는 걸 지금은 쓸 겁니다. 이론 하시면 아마 맨 위쪽에 엑셀 기능정의 커마 리업 실기라고 하는 파일이 보일 겁니다. 요거 더블 클릭해서 여세요. 요 파일은 출판사에서 제공한 파일이 아니고 제가 임의로 만들어서 여기다 배치해 놓은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죠. 문제 있으시면 이야기하시고요. 화면에 노란색 띠 모양이 보이시는 분들은 그 오른쪽 그 가운데 좀 부분에 콘텐츠 사용이라는 단추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컨텐츠 사용이라는 단추 노란 저는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보이시는 분들이 있네요. 그 컨텐츠 사용이라는 단추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 화면하고 조금 차이가 있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건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수업에 지금은 당장 영향을 주지 않을 겁니다. 영향을 주는 사항이 되면 제가 그때 가서 다시 체킹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수업 중에 메모에서 보였던 내용들 여기 다 있네요. 여러분들 필기를 하는 걸 사실 개인적으로 고생하시는 모습이 좀 싫기 때문에 그리고 실습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냥 다 내용도 다 적어놨으니까 그거 보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업 중에 무슨 파일이 필요하다. 아까 수업 메모 폴더 보여드렸죠. 거기서 다운받아 쓰시면 됩니다. 복습하실 때나 아니면 수업 중에. 자, 아까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영어. 시트가 지금 여러 개 존재하거든요. 화면상에. 그래서 이게 시트 이동 단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보이지 않는 시트를 찾을 때 선택해 주는 거 아니고요. 클릭해 보시고 앞으로 그리고 어떤 특정 시트가 화면에 나타났다 클릭 이렇게. 저희들은 화면 구성. 자, 그다음 시트 이동. 그다음에 워크 시트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방금 클릭을 했을 때 시트 탭의 색깔이 바뀐 거 확인하셨어요? 이렇게 그 색깔이 달라졌죠. 요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화면 기준을 말씀드리면 흰 색깔로 나타나는 이걸 워크 시트라고 해요. 이게 뭐냐? 우리가 시트를 왜 선택했죠? 시트를 선택한 이유는 작업하려고, 기능 적용하려고.
그래서 워크시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트는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데 워크시트는 지금 몇 개? 한 개 있다라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물론 이게 사실 개념적으로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엑셀 기능을 쓰시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뭐 크게 뭐 구분해 쓰지는 않는 관계인데 어쨌든 엑셀을 배웠으니까 한 번쯤은 들어보셔야 되지 않을까. 워크시트와 시트의 좀 차이점은. 그다음 위로 올라가시면 자, 이 많은 셀을 시트를 구분하기 위해서 시트 이름이 있었던 것처럼 이 많은 셀들 중에 이 셀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셀에 이름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걸 우리는 셀 주소라고 합니다. 셀 주소. 그럼 지금 현재 제 화면에 있는 셀 주소, 선택해 놓은 셀 주소가 셀 주소는 어떻게 읽냐면 열부터 먼저 읽고요. G, 그다음에 행을 읽습니다. G15 셀. 이렇게. 그럼 G15라는 표현이 화면에 보이세요? G15라는 문구가 화면에 보이세요? 집중, 집중, 집중. 찾았어요? 숨은 그림 찾기 이런 거 하시면 잘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여기 보이세요? 여기 G15. 여기를 일단 셀의 이름을 보여줍니다. 이름 상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옆에 있는 녀석은 수식 입력줄이라는 공간입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설명드릴게요. 여기도. 그 다음 적을 때는 어떻게 적냐고요? 열머리 거를 똑같습니다. 읽을 때와 같이 열머리 거를 적고 행머리 거를 적습니다. 그 다음 셀 범위. 아까 이렇게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요 첫 번째 셀부터 마지막 셀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가운데 땡땡 콜론을 넣어서 표기합니다. 이게 셀 범위 표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직접 적는다 그러면 첫 번째 셀 이름 땡땡 마지막 셀 이름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뭐 시트 선택하는 방법 다 설명드렸으니까 데이터 시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 시트로. 빔 상태가 지금 썩 좋지 않은 관계로 자, 셀상의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이런 초록색 테두리 셀 포인트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셀 포인트를 가진 상태에서 필요한 내용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엑셀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 작업이 끝났다라고 판단이 되면 무조건 일단 엔터 칩니다. 우리는 엔터. 그러면 셀 포인트가 아래쪽으로 떨어지네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군요. 자 수정하실 때는 당연히 특정 셀을 선택을 하시고 선택되어 있는 셀 포인트를 가진 상태에서 F2번 키 그러면 데이터의 끝부분에 내용 끝부분에 커서가 놓이고 내용 수정이 끝났다. 작업이 끝났다. 엑셀상에 일단 엔터. 그럼 셀 포인트가 아래쪽에 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군요. 다음 셀 포인트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데이터 수정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데이터. 데이터 위에 이렇게 포인트를 가져다 대시고 이렇게. 그리고 따닥 더블 클릭 하면 이렇게 그 위치에 커서가 놓을 거고 뭐 커서 기준 뒤에 있는 데이터를 지우고 싶다. 딜리트 키. 커서 기준 앞에 있는 데이터를 지우고 싶다. 백스페이스. 뭐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이죠. 네? 자, 지우지 말아야 될 데이터를 지워버렸네요. 자, 그러면 현재 작업 취소라고 하는 건 내가 여기 지금 그러니까 F2번 키나 더블 클릭을 눌렀을 때의 데이터. 우리가 무슨 데이터였죠, 우리는? 저는 가나다 라마란 데이터에서 수정 상태에 들어갔거든요. 그 상태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현 작업 취소. ESC. 이스케이프. 이스케이프. 이스케이프 약자입니다. ESC. 빠져나온다. 기능에서 해제한다. 뭐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셀상에 있는 데이터 다 지우고 싶다고요. 그럼 셀 선택 딜리트 키. 내용 다 지우고 싶다. 딜리트 키. 뭐 딜리트 키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일 거고.
자, 그 다음 데이터를 입력, 수정, 편집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이름 상자 옆에 있는 수식 입력줄. 물론 여기도 셀 포인트를 가지셔야 되고 셀 포인트를 가진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에 마우스 포인터 두시고 클릭. 그리고 내용 입력. 그리고 엔터. 수정하고 싶다. 셀 선택. 수식 입력줄에 클릭. 그리고 엔터. 그런 정도. 수식 입력줄에서 데이터 입력, 수정, 편집도 가능하다. 근데 사실은 뭐 아주 뭐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사실 여기 자주 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데이터 입력, 수정, 편집 완료가 그러니까 데이터 작업이 완료가 된 방은 엔터 치라고 했잖아요. 그럼 엔터 말고는 완료하는 작업이 없냐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엔터를 쳐야 될 경우가 작업이 끝났다 해서 엔터를 치는 경우가 100번 중에 9번쯤 있습니다. 100번 중에 90번 정도 될 거고요. 나머지 9번은 탭입니다. 탭. 100번 중에 한 번. 탭. 오른쪽으로 이동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탭을 쳤는데 아래쪽으로 이동, 오른쪽으로 이동해요. 그럼 반대 방향은? 네? 반대 방향은? 에... 아이디 입력. 여기 패스워드 입력 나누 넘어갈 때 어떤 방식으로 넘어가고 계시죠? 탭, 마우스 클릭, 탭, 탭. 그러면 패스워드 입력하려고 하는데 아이디가 잘못 입력됐네요. 그때는 여기 쪽으로 넘어갈 때는 알고 계시네요. 마우스 클릭, 시프트 탭, 오케이. 이건 자, 탭 반대 방향은 시프트 탭. 엔터 반대 방향은 시프트 엔터. 시프트 키를 누르시고 엔터. 됐어요? 시프트 키는 방향성에 있어서 무조건 반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키보드 외우실 때, 단축키 같은 거 외우실 때 잘 보고 계시면 뭔가 규칙성 같은 것들이 있는 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방향성 시프트 키 하나만 외우시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 자, 엔터를 치면 이 녀석이 엑셀 프로그램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엔터를 치게 되면. 작업 완료와 함께. 자, 방금처럼 제가 입력했던 이런 데이터. 엔터를 딱 치면 이 셀에 어떤 데이터의 종류가 입력되어졌는지 엑셀 프로그램이 무조건 확인합니다. 예외 없이. 엔터 치면 이 셀에 문자 데이터가 입력되어졌습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요. 무조건. 여러분 머릿속에도 오늘 첫 시간에서 별로 중요한 가치는 아닌데 이게 다음 시간부터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것만 잘 되시면 사실은 엑셀 기본은 다 배우신 겁니다. 왜냐고요? 데이터 종류만 잘 구분하시면 정말 엑셀이 좀 쉽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좀 어렵습니다. 이 데이터 종류를 구분한다라는 게. 근데 그렇게 하셔야 다음에 혼자서 엑셀 공부를 하시죠. 그게 제가 자격증 취득 플러스 알파라는 게 그겁니다. 혼자서 엑셀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음에 어디 뭐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이런 데 오시지 마시고 혼자서 자료 찾아가면서 혼자서 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 거기까지가 제 목표입니다, 원래. 자, 그 다음 문자라는 게 이런 한글만 있는 게 아니고 영문자도 있죠. 영문자는 소문자, 대문자를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 문자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져 있고요. 우리가 문자라 그러면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고 영문자 한글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가로 열고 마이너스 쉼표, 마침표 뭐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기호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엔터 치면 문자 데이터라 그러고 그 다음 키보드상의 가장 큰 키가 뭐죠? 키보드상의 큰 키 스페이스바가 가장 크죠? 아닌가요? 스페이스바가 가장 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문서 작업할 때 보통 이제 띄워쓰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스페이스바 공백이랍니다. 공백 문자입니다. 스페이스바 공백 문자입니다. 요거 공백 문자입니다. 엔터 치면 여기에 문자 데이터가 입력이 돼요. 그럼 문자 데이터가 있다면 당연히 뭐 숫자 데이터라는 게 있겠죠. 뭐 여러분 머릿속에. 그러면 숫자 데이터는 소수점이 없는 이런 형태 정수.
엔터 치면 숫자 데이터이다. 뭐 정수라까지 기억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숫자 데이터이다. 그 다음에 소점이 들어가는 뭐 실수 형태의 숫자 데이터. 엔터 치면 아 숫자 데이터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고 계시는 데이터의 종류 중에 저기 숫자 데이터로 인식하고 있는 형태가 또 뭐가 있죠? 이런 것밖에 없어요. 백분율도 숫자로 인식하고 계시죠? 아, 만 원에 90% 그러면 여러분 계산하시잖아요. 그럼 90%를 숫자로 이해하고 계시니까 계산이 되는 거겠죠. 자, 그다음 엑셀이 관리하는 데이터는 날짜 데이터입니다. 저희들 생활에서 저희들 사용자 사람의 생활에서 날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연, 월, 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날짜. 그럼 엑셀도 마찬가지로 연, 월, 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대시를 넣어서 합니다. 엔터 치면 아 여기에 날짜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져 있구나 라고 엑셀 프로그램이 무조건 판단. 그다음에 날짜가 나왔으니까 시간도 따라 나와야 되겠네요. 시간은 시분초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콜론 넣어서 구분합니다. 그러면 12시 24분 48초. 시간 데이터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3개의 영역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2개의 영역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걸 어떻게 엔터 치면 시간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12시 24분 초는 땡땡초라고 해석합니다. 땡땡초. 자, 그다음 보통 뭐 엑셀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뭐 데이터의 종류는 이러면 문자, 숫자, 날짜, 시간 4개로 보통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 수업 시간에는 5개로 구분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데이터는 원래 문자 데이터에 있었던 내용을 이렇게 뽑아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질 겁니다. 엑셀 프로그램 사용이 오늘 처음이십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자, 방금 제가 이 질문에 원했던 대답은 뭘까요? 예, 아니오죠. 예, 아니요.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에 해당되는 yes라는 답변에 해당되는 엑셀 데이터 true라고 합니다. true. 그다음에 부정적인 데이터 no에 해당되는 데이터 아니오에 해당되는 데이터 false라고 합니다. 요 2개의 데이터는 원래 문자 데이터에 엑셀에 넣어서 관리를 하는데 제 수업 시간에는 요거 2개만 따로 뽑아서 논리 데이터라고 구분할 거고요. 자, 그다음 특징을 보면 자, 데이터 입력하시고 이쁘게 꾸미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문자 데이터는 데이터가 셀의 왼쪽에 치우쳐져서 이렇게 나타나고요. 숫자, 날짜, 시간은 오른쪽에 이렇게 치우쳐져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 논리 데이터는 가운데 이렇게 나타난다. 자, 그다음 한 셀에 뭐 엑셀의 기본적인 기능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뭐 조금 여기서는 시험에 관련돼 있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릴 거고요. 나중에 뭐 엑셀 다루시다가 뭐 여러 가지가 나오면 그냥 그대로 익히시면 됩니다. 자, 수동 줄바꿈이라 해서 여러 줄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입력하시고 엔터 치면 그냥 빠져나오잖아요. 이렇게. 자, 수정 상태에 가겠습니다. F나 더블 클릭 수식 입력줄 이용해서 수정 편집한다. 데이터를. 자, 커서가 놓여 있는 상태에서 왼쪽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자, 다시 한 번 더. 줄을 다시 또 바꾸려고 합니다. 왼쪽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그리고 내용 입력. 그리고 작업이 끝났다. 엔터. 그러면 한 셀에 줄이 여러 줄 만들 때 Alt Enter 키를 이용합니다. 그 다음 키보드상이 없는 기호를 우리는 특수기호, 특수문자라고 그러는데 물론 키보드상이 없는 기호 뭐 하자. 그게 이런 것들은 보통 그 한글 자음에 이렇게 할당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한글 자음에 여러 가지의 기호들이 할당이 되어져 있는데 할당이 되어 있다는 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중에 우리는 꼭 한글 자음 미음 하나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글 자음 미음 하나는. 자, 아이고 잠깐만요. 요거부터 하죠. 요거부터 하고 위로 갈게요. 자, 빈셀 하나 선택하시고 한글 자음 미음 입력하시고 요렇게 지금 저처럼 이렇게 블럭이 깜빡깜빡 거려야 됩니다. 만일에 이렇게 커서가 놓여져 있다. 다시 미음자 다시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블럭이 깜빡깜빡거리는 상태에서 한자 키는 스페이스바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키보드의 종류에 따라 좀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으시고 깜빡깜빡거리는 상태에서 한자 키를 누르시고 요게 할당이 되어 있다는 게 요런 겁니다. 요런 거. 요런 키워드. 자, 이 중에 이동 막대를 통해서 아니면 이동 단추를 통해서 여기 참고 표시 같은 거 여기 있네. 키보드성이 없는 거 요런 거. 클릭해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더 한글 잡면 제가 기능을 최소 2번 이상은 보여드릴 거거든요. 2~3번 정도 보여드릴 건데 그중에 한 번은 최소 한 번은 따라오셔야죠. 자, 블레이 깜빡하면서 그래서 시험에 아이고 시험에 여러 가지 기호들이 나왔으니까 한번 쭉 훑어보시고 몇 가지 훑어보셨으면 본인 마음에 드는 기호를 선택해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엔터. 작업이 끝났다. 엔터. 자, 한자 한글을 입력하려고 합니다. 한자 한글을 입력하려고 합니다. 한국이라고 한자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한이라는 한글 한자를 입력을 하시고요. 지금처럼 블럭이 이렇게 깜빡깜빡거려야 된다. 이렇게 커서가 놓여져 있으면 안 됩니다. 입력을 하신 상태, 블럭이 깜빡깜빡거리는 상태에서 한자 키를 누른다. 한자 어느 건지는 저도 한자를 잘 모르는 세대라 아무거나 일단 선택하실 거예요. 한자 키. 작업이 끝났네요. 엔터. 자, 그 다음 대한민국이라고 한자를 만들고 싶은데 대한민국. 자, 이번에는 셀 선택 대한민국이라는 단어 입력. 자, 한자 바꾸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이다. 한자 한자씩 바꾸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단어를 선택합니다. 마우스 드래그. 그리고 한자 키를 누른다. 그러면 한자 목록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해당 한자, 우리 한자 잘 모르잖아요. 그럼 해당 한자 선택하시고 시험은 이제 화면에 표시되는 형태, 입력 형태에 대해서 표시되는 형태는 한자로만 표시할 것인지 한글 한자 병행해서 표현할 것인데 커말 2급 시험에서는 한자로만 표시할 겁니다. 그리고 변환, 그리고 엔터. 위로 올라갈게요. 자, 제가 셀에 001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셀에. 자, 우리 생각을 한번 따져봅시다. 001이라고 입력을 하면 여러분들 저걸 데이터의 종류를 뭘로 받아들일 겁니까? 딱 형태상으로 딱 봤을 때 숫자로 받아들이겠죠. 그러면 우리 정수값 앞에 0을 붙여 쓰는 경우는 없겠죠. 엑셀도 똑같은 이 엑셀을 만드는 게 누구죠? 저도 잘 모르는데 MS에서 만드는데 사람이 만들었다고 크게 보면 그럼 사람의 생각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방금 여러분들이 이거 숫자 1로 바라본다면서요. 그럼 이 녀석도 1로 바라본다는 건 멘트를 치면. 근데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건 표시하고 싶은 건 001이라니까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약속이 되어져 있는 기호입니다. 이거 코드라 그러는데 보통 콧다운표를 하나 표시를 하시고요. 그 이후에 입력하는 내용은 고스란히 화면에 다 표시.
헛다운표를 붙이고 이후에 입력하는 내용은 고스란히 화면에 표시. 엔터 치면 이렇게. 그러면 요건 엔터 치는 순간 이건 문자 데이터 취급합니다. 데이터 종류는. 그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 엑셀을 쓰시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뭐 화면 이상한 이런 표시가 나오잖아요. 되게 이제 노란색 바탕에 느낌표로 나오면 되게 불안한 표시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런 초록색 띠 좌측 셀 좌측 상단에 초록색 띠 모양이 이렇게 삼각형 마크가 보이시면 이 표시는 100% 잘못이 아니고요.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확인하세요입니다. 확인하세요. 그래서 아무 이상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 이 표식을 클릭을 하시고 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다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크게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그냥 이대로 두셔도 됩니다. 예? 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이상하면 이제 지우고 다시 하셔야 되겠죠. 하셔야 되는데 이상한 사항이 아니라 그러면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거 잘못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확인하세요.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데이터 입력, 수정, 편집하는 걸 가르쳐 드렸으니 자, 파일 하나 열게요.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기본 작업 1, 열기, 이렇게 노란색 띠모에 나타나면 편집 사용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편집 사용 단추, 회색 단추 눌러주시고 자, 저희들 교재 1권 120, 교재 22페이지. 교재 22페이지. 자, 시트 이름 기본 작업 1-1, 시트 이름 기본 작업 1-1, 교재 22페이지. 여기 22페이지 1번, 오타 없이 정확한 셀 위치에, 셀 주소에 정확하게 오타 없이 입력, 시간은 5분 드리겠습니다. 이거 교재에 있는데 1번 그대로 입력하세요. 지금 뭐 제 화면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입력하시면 됩니다. 실제 유형 1, 시트 옮기세요. 기본 작업 1-1 정답 시트 아닙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하시고 기본 작업 1-1입니다. 1-1. 지금 입력되어 있는 장소에 시트가 입력되어 있는 시트입니다. 그 왼쪽 편에 있는 시트 선택하셔야 됩니다.